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코로나 이후 불황을 이기는 커리어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제이슨 생커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미디어숲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2020년 9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24쪽입니다. 먼저 저자를 한 문장으로 간략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저자 제이슨 생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의 회장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내리면서 경제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요. 식당, 카페 등의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배달 판매만을 하거나 아예 휴업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사회에 돈이 돌지 않고 경기는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에서 가장 두려운 점은 바로 무직과 실직입니다. 이 책은 앞으로 닥쳐올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커리어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과거 2번의 불황에서 배운 것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종합하여 개인이 불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6가지의 전략, 이른바 준비하라, 견뎌라, 숨어라, 도망쳐라, 쌓아 올려라, 투자하라, 이렇게 6가지 전략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번의 클릭으로 다음 불황을 예측하는 법, 불황을 돈 버는 기회로 바꾸는 법, 너무 늦기 전에 운 나쁜 업종을 탈출하는 법, 동료들이 해고된 이후에도 직장을 유지하는 법, 안전한 분야로 대피하는 법, 돈이 모이는 곳으로 움직이는 법, 은퇴 이유를 대비하는 법 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불황이란 한 국가에서 국내 총생산, 이른바 GDP를 기준으로 2분기 이상 연달아 성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황은 전국적으로 경제활동 및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기업이 점차 축소되면 노동자는 실직하게 되고 가장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죠. 불황 속에 살아남아 번영을 꿈꾸는 이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잘 풀린다면 한두 해가 지난 후에는 얼마나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까? 그 밖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내 일에서만큼은 내가 전문가야. 추가 연수를 왜 받아야 하지? 내 일을 대체할 사람은 없을걸? 회사가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어. 하지만 난 괜찮아. 난 없어서는 안 될 인재거든. 나는 회사에 잘 박혀 있다가 불황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돼. 많은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슬픈 사실은 이런 태도로는 경기 하강기에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황이 닥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다가오는 불황에 기업은 무엇을 할 수 있나? 라고 묻는다면 몇 가지 대답을 늘어놓을지도 모릅니다. 규모를 줄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가게를 이전하라 같은 말들이죠. 만일 기업이 선택지를 갖는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지는 기업의 선택지와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수입, 투자자, 자산, 간접비, 인적 자원, 그리고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볼까요? 수입은 소득이고 투자자는 우리의 부모님이라 볼 수도 있고요. 자산은 내가 가진 집, 자동차가 될 수 있겠고, 간접비는 모든 생활비로 보면 되겠고요. 인적 자원은 교육과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주는 배우자, 자녀, 자기 자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동일한 도구들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황은 기회다. 불황을 앞에 두고 내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심지어 망상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적인 회사를 창업할 수가 있겠는가?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 누가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봉사할 시간이 있겠는가? 그런데 불황이
모든 것들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자 쉬운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불황기에는 다른 비용이 내려가는 것처럼 기회비용 역시 내려갑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꿈꿔온 콜롬비아 여행을 위해서 몇 달 동안 휴가를 낸다고 해서 잃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황이 단지 위협이 아니라 기회인 이유는 바로 낮은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취미를 늘 꿈꿔왔다면 불황이야말로 바로 그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때일 것입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조각하라. 현재 직업에 관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는 부정문 형태의 질문에 한번 주의 깊게 답을 해보십시오. 조각가는 어떻게 일할까요?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될 때까지 돌덩어리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작업입니다. 세상에 나가 여러 일을 경험해보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돌덩어리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좋아하고 잘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조각상이고 나의 커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정적 질문이 그만큼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려라. 불황에 큰 타격을 입을 기업에서 일한다면 차라리 빨리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가라앉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린 사람이 구명정에 올라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기업이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면 퇴직 장려 지원금을 받고 일찌감치 직장을 떠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자신에게 투자하라. 경기 침체의 위험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교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사내 교육이나 연수에 예산을 쓴다면 꼭 참여하십시오. 언어를 배우십시오. 무슨 레슨이라도 받으십시오.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고용주들이 찾는 것은 특정 기술에 숙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배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상사 리스크를 분산하라. 많은 이들이 불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저자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합니다. 저자가 늘 첫 번째로 해주는 말은 잘리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일단 해야 될 일은 상사 리스크에 대해 오래 그리고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사 리스크란 상사가 우리를 해고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설 리스크를 말합니다. 상사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유일한 방법은 본인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직장에 계속해서 머물고자 한다면 상사 리스크를 분산시킬 방법이 적게나마 존재합니다. 바로 직장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들고 내 편을 찾고 관계를 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인력으로 직장에서 살아남기. 취업을 위해서는 여러 기술을 이력서에 담아야겠지만 직장을 잃는 데는 부족한 기술 한 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살아남는 한 가지 전략은 바로 기술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기술, 자신을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드는 그러한 기술, 해고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바로 그 기술 말입니다. 연장을 갈고 닦지 않으면 녹이 쓴다. 항상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기회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만 제가 다니는 직장은 너무 작아서 지원은 생각할 수 없어요 라며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간단히 구글 검색만 해도 오픈소스로 공개된 무료 학습 자료가 정말로 무수하게 많습니다. 온라인 교과서, 온라인 세미나, 심지어 교육용 유튜브 비디오도 온라인에 있는데 이 모든 게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숨어라. 경기가 전환되려면 1년이 걸릴지 혹은 2년, 3년, 4년, 5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분명 경기가 전환되긴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숨는 전략은 침체에 상대적으로 강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이전보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상태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숨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로 돌아가거나 학교에 남는 것이고, 둘째는 불황에 강한 산업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학교로 돌아가기. 젊은 데다 미혼에 자녀도 없다면 학교에 숨는 것은 쉬운 선택지입니다. 만일 가족이 있고 중간 단계 전문직이라면 학교는 좀 더 힘든 선택인데, 이때 써버려도 괜찮은 적금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동안 배우자 소득에 의존해서 지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스스로를 다시 창조하고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에너지와 야망, 추진력에 있어서 마음만큼은 어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남기. 만일 이미 학교에 있다면 현명한 선택은 경기가 좋을 때 졸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3세 청년이 4년제 대학 과정을 마쳤는데 경제가 몹시 어렵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실업 흉터가 여기저기 남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들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대학원에 진학을 하십시오. 상아탑에 몇 년 더 틀어박혀 있다가 따끈따끈한 학위증을 가지고 취업시장에 새내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황에 강한 업종. 불황에 강한 업종은 다른 업계들이 피해를 볼 때도 거의 위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경제가 혼란에 빠졌을 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불황에 강하고 어떤 업종이 불황에 취약한지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경제학 박사학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도 지출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멈출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기반한 업종은 불황에 강하고 욕구에 기반한 업종은 불황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산업이 불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이해하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 미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나면 사람들은 원격 업무가 가능한 필수 산업과 일자리로 몰릴 것이 아마 확실할 것입니다. 도망쳐라. 도망치는 것은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기, 다른 직무로 도망치기, 다른 회사로 도망치기 또는 다른 업종으로 도망치기. 이 중 2가지, 3가지 혹은 심지어 4가지 전부를 해도 좋습니다. 2번, 3번, 4번 도망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때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겁에 질려 달아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도망치기는 신중하게 생각한 전략입니다. 판돈을 끌어모으고 텐트를 더 좋은 야영지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만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태도를 보여서 스스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느냐 하는 생각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무엇을 향해 도망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를 성장시켜라. 불황이 닥치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쌓으면 선택지는 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스스로를 쌓아 올린다는 것은 자신의 기술과 신용,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는 기업을 성장시켜서 새로운 시장에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자신이 가진 선택지들을 열린 선택지로 둘 수가 있습니다. 실업의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사업을 시작하라. 불황일 때 우리가 쌓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창업입니다. 창업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설사 실패한다 해도 평생에 걸쳐 말하고 기억하게 될 일입니다. 훗날 좀 더 통찰력 있는 사업가이자 좀 더 노련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면에서 창업의 경험은 훨씬 더 나를 나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 현금을 손에 쥐고 불황에 빠진다면 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둘지 알아야 돈이 쓸모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한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십시오. 레스토랑을 다시 꾸미십시오. 잠재 고객을 만나기 위해 유럽을 가십시오. 페이스북이나 구글 광고를 좀 더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해서 웹사이트를 단장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존 비즈니스에 대한 비교적 적은 투자로 높은 투자 수익을 달성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불경기를 대비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녀 교육에 투자하라.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 즉 자녀들이 삶에서 직접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고 가장 높은 투자 수익을 가진 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농담 아닌 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해라. 바로 아이들이 당신의 은퇴할 집을 고를 것이기 때문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라. 가능한 한 선제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예상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불황을 예상하고 대학원 프로그램에 등록해 학교에 숨어 있거나 은퇴하고 나서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 같은 것이 선제적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6가지 전략 중 무엇이 되었든 제대로 하고 있다면 선제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망해가는 기업, 업종 혹은 지역에서 일찍 벗어나고 있다면 도망치기는 선제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호황기에 기술을 잘 쌓아두어 불황기에 해고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면 견디는 전략이 바로 선제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것은 가능한 한 선제적으로 독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가족과 불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불황에 무엇을 할지에 관한 대화 말입니다. 확신하건대 그러한 대화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갑작스레 힘든 시간이 찾아와 훨씬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면 가족을 안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안심이 됩니다. 경기 침체가 가져오는 가장 나쁜 영향은 바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인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불안을 진정시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모든 전략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각자의 상황과 삶이 어떻든 간에 달려오는 위험을 제압하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누구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